재벌 후계자가 모든 걸 버리고 선택한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의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말을 할 수 있어요. 10년간 침묵했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밝혀지는 끔찍한 진실. 과연 이 부부는 운명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민준아, 정말 이런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 미란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거대한 세림그룹의 후계자 자리,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사랑을 찾았거든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재벌 2세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진정 원하는 건 평범한 행복입니다. 민준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의지 뒤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영이었죠. 처음 그녀를 만난 건 작은 갤러리에서였어요. 조용한 오후 따스한 햇살이 스며드는 전시장에서 민주는 한 여성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색채들은 마치 말없는 언어 같았어요. 깊은 슬픔과 아픔이 물감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네요. 민준이 말을 걸었지만 서영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민준은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 말을 할 수 없구나.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처럼 투명하면서도 아픈 비밀을 간직한 듯한 그 시선에 민주는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날 이후 민주는 매일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말은 나누지 못해도 서영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함을 느꼈거든요. 서영 역시 처음엔 경계심을 보이다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글로 대화했습니다. 민준이 건네는 쪽지에 서영이 답을 적어주는 방식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민준은 확신했어요. 이 여자와 함께 인생을 살고 싶다고. 서영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어느 봄날 오후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민준이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했습니다.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는지 슬픈 눈물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반대는 극심했어요. 도대체 그 여자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잖아. 말도 못하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세림그룹의 체면이 말이 되니? 어머니, 사랑의 체면이 무슨 상관이에요? 서영은 제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민주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의 협박도 주변의 시선도 그를 막을 수 없었어요. 결국 민주는 재벌가의 모든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상속권도 회사의 지위도 화려한 삶도 모두 내려놓았어요. 대신 서영과 함께할 작은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작은 교회에서 많은 하객들 없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얼굴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서영아,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영은 말 대신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 감춰진 아픔을 민주는 아직 몰랐어요. 신혼집은 한적한 주택가의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했지만 두 사람에겐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만의 추억을 만들어 가자. 민준이 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서영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민주는 몰랐어요. 첫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드는 작은 침실에서 민주는 서영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동자에 두려움과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서영아, 괜찮아. 천천히 하자. 민준의 다정한 목소리에 서영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끔찍한 비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10년 전 한 번의 교통사고에서 시작됐어요. 서영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과 연결된 충격적인 진실이 곧 두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게 될 것임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작은 침실에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서영의 떨리는 손을 감싸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서영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에겐 평생의 시간이 있잖아. 하지만 서영의 몸은 계속해서 경직되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끔찍한 기억에 사로잡힌 듯 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상태를 보며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혹시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평소처럼 종이에 써도 돼. 그때였습니다. 서영이 갑자기 민준의 팔을 꽉 붙잡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말을 할 수 있어요. 민준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아내가 지금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큰 충격에 제대로 된 반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10년간의 침묵을 깨뜨리는 것만큼이나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계속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어? 왜 말할 수 있다는 걸 숨겼던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 당황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이토록 큰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당신 아버지를 봤거든요. 내 아버지?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10년 전 교통사고. 기억하세요?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사고.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에 담긴 아픔은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 사고가 내 아버지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당신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가 저희 가족을 쳤어요.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이었거든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셔. 민준이 고개를 젓자 서영이 더욱 처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봤어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당신 아버지의 얼굴을. 서영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0년 전 그 비오는 밤 횡단보도를 건너던 가족들에게 달려드는 검은색 승용차, 그리고 그 차에서 내려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던 한 중년 남성의 모습. 사고 난 후 저는 병원에 실려갔고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메말라갔습니다. 그 끔찍했던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며칠 후 한 남자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당신 아버지의 개인 비서라고 하더라고요. 승우 아저씨?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비서였던 승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네. 그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만약 제가 본 것에 대해 입을 연다면
저와 저를 돌보는 모든 사람이 위험해질 거라고. 서영이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잃었어요. 아니,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살기 위해서.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이토록 끔찍한 진실을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진실의 중심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거든요. 그럼 당신이 우리 집에 입양된 것도 승우 씨가 주선했어요. 저를 가까이에서 감시하기 위해서였죠. 서영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그녀의 삶 전체가 거대한 은폐 작업의 일부였다는 끔찍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이 모든 걸 혼자 견뎠던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이토록 큰 고통을 혼자 감당해 왔다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이 비밀을 숨겨야 했던 제가. 서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1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서영을 꽉 안아주었어요. 분노와 충격,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연민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녀를 위로하는 것이었거든요. 서영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편으로는 또 다른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 그리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10년간 쌓인 비밀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서영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날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 담담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외할머니 댁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빠가 제 손을 꽉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 서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끔찍한 순간을 다시 떠올리는 게 쉽지 않아 보였어요.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보였어요. 너무 빨리 달려와서 피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민준이 서영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아내가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왔는지 느껴졌거든요. 사고 직후 그 차에서 누군가가 내렸어요. 저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분명히 봤어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당황한 채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그 남자의 얼굴이 바로 민준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서영이 받았을 충격을 민준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그리고 사흘 뒤 승호 씨가 나타났죠. 서영의 기억 속 승호는 지금까지 민준이 알던 그 다정한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차가우면서도 위협적인 모습의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엔 정중하게 말했어요. 많이 놀랐겠지만 이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하지만 서영이 사고 당시의 기억을 또렷하게 증언하자 승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본 것을 정확히 말하자 승호 씨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너도 내 부모처럼 될 수 있다고. 민준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어린 서영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협박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단순한 협박만이 아니었어요. 승호 씨는 저에게 제안을 했거든요. 제안? 입양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좋은 가정에 입양을 보내주겠다고. 대신 평생 입을 다물고 살라고.
서영은 당시 13살이었어요. 부모를 잃고 혼자 남은 어린 아이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양된 가정도 네, 승호 씨가 모든 걸 주선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따뜻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저를 감시하는 역할이었죠.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영의 입양 가정도 그녀의 침묵도 심지어 두 사람의 만남까지도 모든 게 승호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민준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승호 씨가 저를 협박할 때 한 말이 있어요. 당신 아버지께서 이 일을 무마하기 위해 상당한 돈을 지불했다고. 돈? 네. 제 침묵값으로 받은 돈으로 승호 씨는 저를 입양 보내고 사고 현장의 증거들을 없애고 심지어 목격자들의 입까지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는 경악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사고를 은폐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승호 씨는 제게 말했어요. 내 부모의 죽음값을 받았으니 평생 감사하며 조용히 살아라라고. 서영의 목소리에 10년간 억압되어 있던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로 말을 잃었어요. 무서워서, 분해서, 그리고 절망해서. 민주는 서영을 더욱 꽉 안아주었어요. 13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당신을 만났을 때였어요. 당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제 부모님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서영이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사랑과 증오, 행복과 고통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더욱 괴로웠어요. 당신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제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민주는 이제 이해했어요. 서영이 왜 그토록 조심스럽게 자신을 대했는지, 왜 항상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 서영아, 이건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피해자고. 하지만 저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원수와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당신은 어린아이였고 혼자였어. 민준의 마음속에는 이제 한 가지 확고한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지른 일의 진상을 밝혀내고 서영이 받은 상처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서영아,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보자.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했는지, 승호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모든 걸 알아내자. 서영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승호 씨는 아직도 괜찮아.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민준의 눈에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서영의 고백을 들은 후 민주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정말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을까? 민주는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항상 자상하고 따뜻했던 아버지, 약자를 도와야 한다고 가르쳤던 그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의심의 여지는 없었어요. 서영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고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진실을 알아야겠어.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아픈 진실이라도 확실히 알아야 서영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아버지의 서재였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신 후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그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민주는 책장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어떤 서류들을 보관했는지, 혹시 그날의 기록이 남아있는지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업무 서류들과 회사 관련 자료들 뿐이었어요. 10년 전 자료들이 어디 있을까? 민준이 서랍을 뒤지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찾고 있는 거지? 놀란 민준이 돌아보니 어머니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아, 어머니.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 갑자기 왜?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이 방에 들어온 적이 없었잖니. 미란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민준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그립기도 하고 서영이랑 같이 살면서 가족에 대해 생각이 많아져서요. 민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미란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민준아, 과거를 너무 파헤치지 마라. 때로는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거든. 어머니, 그게 무슨... 됐다. 나가거라. 여기는 내가 함부로 뒤질 곳이 아니야. 미란이 단호하게 말하며 민준을 서재에서 내보냈어요. 그 순간 민준은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도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서영에게 말했어요. 서영아, 어머니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서재를 뒤지는 걸 보고 너무 경계하시더라고. 서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들킬까봐 무서워요. 승우 씨가 아직도. 괜찮아. 조심스럽게 해볼게. 민주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승우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직접 만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때 민주는 아버지의 오래된 지인들을 떠올렸어요. 혹시 그들이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김 회장님께 연락해보자. 아버지와 40년 지기였던 김 회장은 민준을 친아들처럼 아껴주던 분이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그분께 뭔가 말씀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김 회장을 만났어요. 민준아, 오랜만이구나. 결혼했다며? 잘 살고 있지? 네, 김 회장님. 사실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아버지에 관한 건데요. 혹시 10년 전쯤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힘들어 하신 적이 있었나요? 김 회장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10년 전. 왜 갑자기 그런 걸 묻지? 그냥 아버지를 더 이해하고 싶어서요. 김 회장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때 내 아버지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술만 마시고. 무슨 일 때문에요? 자세한 건 말하지 않으셨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승우한테 뭔가를 맡겼다고.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김 회장의 말이 서영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더 자세한 건 모르겠다. 내 아버지가 워낙 입이 무거우셨거든.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 어떻게요? 더 조심스러워지셨고 항상 뭔가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이셨지. 특히 승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 전에는 그냥 비서였는데 그 후로는 마치 약점을 잡힌 것처럼. 김 회장의 증언으로 민주는 확신을 얻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 사고에 연루되었고 승우가 그 약점을 이용해 아버지를 조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서영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아버지가 정말 그 사고를 일으켰고 승우가 뒤처리를 한 게 맞아. 서영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승호의 약점을 찾거나 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찾거나. 민준의 눈에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승우가 눈치채면.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당신이 10년간 고통받은 만큼 진실을 밝혀야 해. 그날 밤 민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승우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가 보관하고 있을 증거들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민준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이 이미 승우에게 보고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후 민준이 회사에서 돌아오자 서영이 창백한 얼굴로 맞았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안 좋아 보여?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승우 씨가 다녀갔어요.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 언제? 1시간 전쯤. 당신이 없을 때를 노린 것 같아요. 서영의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악몽 같은 인물이었거든요. 뭐라고 했어? 처음엔 안부를 묻는 척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투가 바뀌더라고요. 서영이 그날의 상황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승호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운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남편분이 이상하게 행동한다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김 회장도 만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닌다며? 뭘 찾는 건지 궁금하네. 서영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승호의 시선이 너무 위협적이었거든요. 서영아, 10년 전 약속 기억하지? 내가 입을 열면 어떻게 되는지 말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 그럼 좋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해. 특히 내 남편한테는 더더욱. 승우가 서영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내가 만약 과거 이야기를 했다면 내 목숨은 물론이고 민준까지 위험해질 거야. 그거 알지? 서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내 남편이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건 위험한 일이야. 어떤 진실은 묻혀야 하는 법이거든. 승호의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만약 민준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10년 전처럼 또 다른 사고가 날 수도 있어. 그 말을 들은 서영은 완전히 공포에 질렸어요. 제발, 민준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어. 내 남편을 말려.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지 못하게. 승우가 가고 난 후 서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민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침묵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됐거든요. 민준이 서영의 이야기를 들은 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감히 우리 집에 와서 당신을 협박해? 민준 씨, 그만해요. 너무 위험해요.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민준은 즉시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만나야겠습니다. 민준 도련님? 무슨 일이시죠? 승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죠. 1시간 후 아버지 회사 앞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끊자 서영이 말렸어요. 가지 마세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1시간 후 카페에서 마주한 두 사람. 승우는 여전히 공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도련님,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니 무슨 일인지. 승우 씨, 제 아내한테 왜 그런 말을 하셨나요? 민준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아내분 말씀이시군요. 안부 인사만 드렸는데요. 안부 인사가 협박이었나요? 승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10년 전 이야기 말입니다. 제 아버지와 관련된 순간 승호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도련님, 과거 일을 너무 파헤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뭔가 숨길 게 있나요? 어떤 일들은 묻혀야 하는 법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일들은 승호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민준이 단호하게 물었어요. 승호가 잠시 침묵하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련님도 아시잖아요.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순간 민주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승호 씨, 제대로 된 경고를 해드리죠. 민준이 일어서며 승호를 내려다봤어요. 다시는 제 아내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를 협박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도련님,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 더러운 비밀들, 제가 다 밝혀내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 제 아내나 저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다면 민준이 승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걸 각오하세요. 승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조종해왔던 어린 도련님이 이렇게 변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도련님,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겁니다. 민준이 카페를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어요. 그날 밤 민준은 서영에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승우는 예상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야. 그럼 더욱 조심해야 해요. 물론이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당신이 받은 상처, 그리고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해. 하지만 이때 두 사람은 몰랐어요. 승호 뒤에 더 큰 배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우가 바로 민준의 어머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이에요.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민준아, 지금 당장 집에 와라. 할 말이 있다. 미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미란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앉아라. 미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회사에서 직원을 대하듯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내가 요즘 뭐라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예리했거든요. 김 회장도 만나고 승우한테 경고도 하고 대체 뭘 찾으려는 거냐? 어머니도 아시는군요. 민준이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10년 전 아버지가 저지른 일 말입니다. 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서영이 직접 봤어요. 아버지가 그 사고를 일으키는 걸. 미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 여자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어머니, 정말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알고 있었다. 내 아버지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모든 걸 고백했거든. 민주는 충격받았어요. 어머니까지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그럼 왜 가만히 계셨어요? 왜 승우가 서영을 협박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다. 미란이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그날 얼마나 절망했는지 아느냐? 실수로 남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그렇다면 더욱 책임을 져야 했던 거 아니에요? 책임? 미란이 돌아서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감옥에 가면 세림그룹은 어떻게 되겠느냐?
수만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아이를 협박하는 게 정당화되나요? 정당화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한 명의 아이와 수만 명의 생계, 뭐가 더 중요한지는 명확하잖니. 민주는 어머니의 차가운 현실론에 경악했어요. 어머니, 그 한 명의 아이가 제 아내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 아니냐?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한 것부터가 운명의 장난이야. 미란이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민준아, 이제 그만해라. 더 이상 파헤치면 너도 그 여자도 위험해진다. 위험하게 만드는 건 어머니와 승우예요. 진실을 숨기려고 하니까. 진실? 미란이 비웃었어요. 진실을 밝힌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될 뿐이야. 민주는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어머니,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서영이 10년간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그럼 내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거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서영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까지 공범이었어.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야. 서영이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우리만 남은 거네요. 그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민주는 마지막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금고였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는 항상 금고에 보관한다고 하셨거든. 혹시 그 안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다음 날 밤 민주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서 움직인 거였습니다. 금고는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민주는 아버지의 생일을 조합으로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뭘까?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날짜는 갑자기 민주는 생각해냈어요.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B-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들과 함께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류들을 살펴보니 승우에게 지급한 거액의 돈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역시 뒷돈을 줬구나. 그리고 녹음기를 재생했을 때 나온 목소리는 민준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승우야, 이 일은 절대 발설되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해도 막아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네, 회장님. 아이를 입양 보내서 평생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는 어쩔 수 없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녹음을 들은 민주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아버지가 서영의 목숨까지 위협했다는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냐? 어머니 미란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직접. 그만. 미란이 소리쳤어요. 당장 그걸 내려놔. 안 돼요. 이제 모든 걸 밝혀야 해요. 민준아, 내가 정말 그 여자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려는 거냐? 배신이 아니라 정의예요. 민준이 녹음기와 서류를 들고 일어섰어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겠어요. 그리고 서영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하겠어요. 민준아. 하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침내 진실을 밝힐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서영에게 모든 걸 보여줬어요. 이제 끝이야. 우리에게 정의가 실현될 거야. 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정말 끝나는 건가요? 응.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돼. 당당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어요. 10년간의 고통이 마침내 끝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법정에 선 서영의 모습은 10년 전 그 어린 소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떨리지만 단단한 의지를 담은 눈빛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증인께서는 10년 전 교통사고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검사의 질문에 서영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10년간 입을 다물고 살았던 그 진실을 이제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거였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밤 8시 30분경이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또렷해졌어요. 부모님과 함께 외할머니 댁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시야가 좋지 않았죠. 방청석에서 민준이 서영을 바라보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어요. 브레이크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하셨나요? 네. 사고 직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가로등 불빛에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영이 피고인석을 바라봤어요. 그곳에는 승호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운전자는 김민준 씨의 아버지, 고 김정호 회장이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어요. 거대 재벌 그룹 창업주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사고 후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한승호 씨가 찾아왔어요. 처음엔 정중하게 말했지만 제가 목격한 것을 증언하겠다고 하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저에게 입을 다물지 않으면 제 목숨도 위험하다고 협박했어요. 그리고 김정호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이 일을 은폐하겠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을 받으셨나요? 내가 본 것을 말한다면 너도 내 부모처럼 될 수 있다고 했어요. 13살이었던 저에겐 너무나 무서운 협박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린아이에게 가해진 잔혹한 협박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한승호 씨는 저를 감시하기 위해 특정 가정에 입양을 주선했고 10년간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물을 제시했어요. 이것은 김정호 회장이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입니다. 재생해 보겠습니다. 법정에 김정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승호야, 이 일은 절대 발설되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해도 막아야 해. 네, 회장님. 아이를 입양 보내서 평생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는 어쩔 수 없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죽은 자의 입에서 나온 이 증언은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했습니다. 승호의 변호인이 반박했어요. 증인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10년 전 일이고 당시 13살 어린이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 녹음 파일과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게다가 피고인 한승호는 지난 10년간 증인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협박해왔습니다. 최근에도 증인의 자택에 찾아가 협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어서 민준이 증인으로 나섰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한승호가 10년간 제 아내를 협박하고 고통받게 한 것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한승호는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받아냈고 무고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피고인석의 승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회장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명령이라고 해서 무고한 아이를 협박하는 것이 정당화됩니까?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승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판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서영의 증언, 민준이 찾아낸 증거들, 그리고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이 이어졌어요. 마침내 판결의 시간이 왔습니다. 피고인 한승우는 협박 및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민간인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협박, 증거인멸 등의 죄목을 추가로 인정한다.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에서 서영이 말했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민준이 서영을 꽉 안아주었어요. 고생 많았어. 정말 용감했어.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세림그룹 창업주의 비리가 폭로되면서 회사 전체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재벌 2세, 아버지 비리 폭로, 10년간 침묵했던 목격자의 용기 있는 증언, 은폐된 진실, 마침내 드러나다. 어머니 미라는 사회적인 비난을 감당하기 힘들어했어요. 남편의 비리를 은폐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세림그룹 회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비록 가족이 흩어지고 재산을 잃더라도 정의를 선택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서영아, 이제 정말 자유야. 더 이상 누구도 당신을 위협할 수 없어. 서영의 눈에서 해방감과 감사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10년 동안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법정을 나서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비록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고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흘렀어요. 민준과 서영은 조용한 교회의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대한 재벌가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삶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여보, 오늘 재단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영이 밝은 목소리로 민준에게 말했어요. 예전처럼 침묵하던 그녀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서영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이번 달에 도움을 받을 아이들이 50명이나 된다고 해요. 모두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래요. 민준과 서영이 설립한 희망의 손길 재단은 교통사고, 유가족들을 돕는 단체였어요. 특히 부모를 잃고 혼자 남은 아이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구나. 민준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재벌가의 후계자 자리를 포기했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보람을 주었거든요. 내일 새로운 아이를 만나러 가야 해요. 11살 여자아이인데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래요. 서영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났어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었습니다. 다음 날 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소희는 정말 어린 서영과 닮아 있었어요. 말수가 적고 움츠러든 모습이 꼭 10년 전 서영 같았습니다. 소희야, 안녕. 언니야. 서영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요. 여기는 무서운 곳이 아니야. 소희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곳이거든. 소희가 조심스럽게 서영을 바라봤어요. 언니도 엄마 아빠가 없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서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응. 언니도 소희만 할 때 부모님을 잃었어. 하지만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희도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야.
서영이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의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재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영이 말했어요. 그 아이를 보니까 예전 제 모습이 떠올라요. 많이 힘들었지? 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이 됐어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인함이 배어 있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당신 자신의 용기였어. 나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어요. 10년 전 그 끔찍한 사고가 오히려 이들을 만나게 해준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날 저녁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서영이 말했어요. 오늘 승호 씨가 출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민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래, 벌써 3년이 다 됐구나.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서. 맞아. 이제 그 사람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렀으니까. 하지만 서영에게는 아직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주 서영은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부모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아빠, 엄마. 저예요, 서영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10년이나 침묵하고 있어서. 바람이 불어와 서영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어요. 마치 부모님이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혔어요. 아빠와 엄마의 억울함도 풀어드렸고요. 서영이 가져온 꽃을 묘비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아빠,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민준이 서영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함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서영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부모님 묘소 근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앞날만 생각하자.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 우리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해보자. 6개월 후 재단은 더욱 커졌어요.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계속 들어왔고 서영과 민주는 바쁘지만 보람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서영이 민준에게 말했어요. 여보,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민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정말? 확실해?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민준이 서영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어요. 우리 아이, 정말 행복하게 키우자. 네. 그리고 아이에게는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요.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당연하지. 우리 아이만큼은 진실 속에서 자라게 해주자. 그의 겨울 서영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기의 이름은 진호였습니다. 진실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었어요. 진호야, 너는 정말 축복받은 아이야. 서영이 아기를 안고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겪은 아픔 덕분에 너는 더 따뜻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을 거야. 민준도 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거짓과 은폐가 없는 깨끗한 세상에서 자라게 해주자. 5년이 더 흘렀어요. 진호는 건강하게 자랐고 재단은 전국적인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서영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희망을 전하는 강연자가 되었어요. 10년간 침묵했던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건 사랑하는 남편과 여러분들의 격려 덕분입니다.
강연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상처를 혼자 감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청중들이 서영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강연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서영을 민준과 진호가 맞았어요. 엄마,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줬어요? 5살 진호가 천진하게 물었어요. 그래. 엄마가 겪은 아픈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어. 우와, 엄마 정말 대단해요. 민준이 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세 가족은 함께 앉아 진호에게 책을 읽어주었어요. 10년 전 그 끔찍한 사고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영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픔도 사랑도 모두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여보, 행복해요? 민준이 조용히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10년간의 침묵을 깨고 시작된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잠시 건강에 좋은 오메가3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깨끗한 그린란드 앞바다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하프 물개 오일로 만들어진 노르웨이 최고급 오메가3인데요. 노르웨이 상공회의소 원산지 인증을 받은 진짜 제품입니다. 지금 롯데홈 쇼핑 단독 런칭되어 있고 쿠팡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네요. 구매자 만족도 최상인 이 오메가3는 고지혈증, 심장병 등 성인병에 엄청 좋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날 되세요.